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 문제가 한 국가의 소멸을 막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최근 나온 한 정책 보고서는 한국의 인구 위기를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실험이라는 거죠. 과연 기술이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한 나라의 사람이 점점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무슨 SF 영화 같은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이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0.72. 이게 바로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꼴찌죠. 지금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치가 2.1명이니까 와, 정말 3분의 1 토막 수준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단순히 출산율이 낮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 속도입니다, 속도. 다른 선진국들이 몇십 년에 걸쳐서 겪었던 고령화를 우리는 정말 순식간에 아주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전례 없는 속도, 이게 바로 한국의 상황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한국의 인구 시한폭탄, 출산율, 그 이면의 다른 핵심 숫자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래 예측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2070년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지금의 딱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2020년에 3,700만 명이 넘었는데 이게 1,700만 명 수준까지 뚝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뭐 말 그대로 경제의 허리가 부러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5개의 얼굴을 가진 위기. 이게 단순히 인구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복잡하게 얽혀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복합위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문제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를 만들면서 상황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복지기금이 흔들리고 또 디지털 기술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더 고립되는 식으로요. 과거의 단편적인 정책들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위기를 5가지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사회, 기술, 경제, 환경, 그리고 정치. 이 스팁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문제들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우선 경제 분야부터 한번 볼까요? 가장 큰 위협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경제성장 동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이 흔들리고요. 결국엔 지방경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는 거죠. 자, 이번엔 사회와 기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회 전체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점점 더 많은 노인 인구가 은행 업무나 병원 예약 같은 아주 기본적인 온라인 서비스에서조차 소외되는 거예요.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줘야 할 기술이 오히려 이분들을 더 고립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기존의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보고서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과감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기술을 아예 사회 정책의 중심으로 가져오자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점점 늘어나는 노인 돌봄 수요라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AI 기반 돌봄 플랫폼이라는 최첨단 기술과 직접 연결해서 풀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가족들과 연결해주고 또 귀찮은 집안일 같은 걸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아주 실용적인 기술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돌봄 부담은 줄여주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거죠. 실제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이 인구 위기를 해결하는 데 어떤 기술이 가장 유망하냐 하는 질문에 절반이 인공지능, 30%가 로봇 기술을 꼽았습니다.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단순히 노인돌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상 공간의 도시를 그대로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쓴다거나 나이 든 인력을 위한 AI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만드는 것처럼요. 말 그대로 기술이 사회 시스템 곳곳에 스며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미래로 가는 길. 이렇게 야심찬 비전이 있는데 이걸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애물은 또 뭘까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놀랍게도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었어요. 바로 정책의 연속성 부족이나 낡은 법과 제도, 정치적 무관심 같은 것들이었죠. 결국 혁신을 가로막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라는 아주 냉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두 개의 미래가 놓여 있어요. 사회 돌봄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평등이 극심해지는 최악의 미래. 그리고 기술의 힘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는 최상의 미래. 어느 쪽으로 갈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국가는 혁신을 통해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인 인구 변화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실험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답 혹은 경고를 남기게 될 겁니다.